일반 직장 독자들 입장에서요. 사실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아, 진짜 듣고 보니까 내 월급 통장이 얼음장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말이 뼛속까지 와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 지갑이 얇아지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 그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이미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는 게 이번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희소하고 왜 사야 하는지는 완벽하게 납득이 됐어요. 근데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대체 이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청취자분들도 좀 안심하고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단순한 뇌피셜이나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 과거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시장 룰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처해요? 본업하기도 바쁜데 매일 경제 뉴스 챙겨보고 워런 버핏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탐욕을 부리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그냥 감이 아니라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군요. 채용계 비유로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요, 대표님, 여기서 저를 포함한 많은 독자분들이 되게 큰 장벽을 하나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온체인 데이터 좋은 거 알고 Z스코어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인들이 그거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분석해요? 내가 막 엑셀 돌리고 파이썬 같은 코딩을 새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여기서 또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심이죠? AI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 그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내 피 같은 월급이 걸린 투자인데 AI가 헛소리한 걸 믿고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진정한 역발상 투자를 머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거네요. 대표님, 독자분들이 오늘 출퇴근길에 이 방송 딱 듣고 좋아, 시스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하셨다면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뭐부터 해야 하나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이 완벽한 자산 재설계 실행 가이드는요, 현재 크몽에서 바로 구매하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이 아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스탠다드 패키지가 단돈 1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AI 프롬프트와 모든 실전 워크시트가 꽉꽉 채워진 프리미엄 패키지도 2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사 마시는 커피 두세 잔 값이면 인플레이션의 공포로부터 내 소중한 월급을 영구적으로 방어할 이 완벽한 시스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막 녹아나리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오디오 오버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73%를 장기 보유자들이 꽉 쥐고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로 나오는 그 아주 적은 양의 채굴 물량마저도 지금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만약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시장에 정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씨가 완벽하게 마르게 된다면 그때 아무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매달 내 통장에서 14만 4천 원이 조용히 빠져나간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따져야죠. 그쵸. 근데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평생 동안 내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빼간다면 말이에요. 이게 해킹당한 것도 아닌데 사실 2023년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들 통장에서 지금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내 월급을 이렇게 조용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 그리고 블랙록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이 도둑을 피해서 숨겨둔 비밀 금고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비트코인과 AI를 결합한 자산 재설계 가이드라는 전자책인데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직접 안내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26년간 금융 IT 현장 최전선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이 책의 저자 조기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 오버뷰를 듣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께 제가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요? 어떤 건가요? 네, 시장이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인간의 그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게 만드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이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지킨다. 벌써부터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뼈 때리는 현실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편하게 물어보시죠. 일반 직장 독자들 입장에서요. 사실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도둑약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제가 숫자로 아주 정확히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청취자님들의 월급이 딱 4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400만 원. 평균적인 직장인 월급이죠. 2023년 기준으로 그 연간 실질 구매력 감소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이 무려 3.6%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6%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얼마 정도인 거죠? 여러분이 뭐 외식도 안 하고 쇼핑도 꼭 참고 그냥 통장에 돈을 가만히 두기만 했는데도 매달 14만 4천 원어치의 구매력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 14만 4천 원이요? 그럼 1년이면 거의 17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10년 복리로 계산해 보면요. 원금의 30% 이상이 아예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려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가만히 있는 게 손해라는 말이 딱 이거네요. 그쵸? 우리는 보통 부모님 세대부터 배워온 대로 은행 예금이나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전통자산 삼총사가 정답이라고 믿어왔잖아요. 네, 저금하고 아껴 쓰는 게 추구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볼까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라고 해봤자 거기서 방금 말한 물가상승률을 빼고 또 15.4% 이자 소득세까지 떼고 나면요. 세금까지 떼요, 참. 네, 실제 수익률은 그냥 0%에 수렴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꼬박꼬박 예금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현금을 쥐고 가만히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매일매일 내 자산의 손실을 확정짓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어때요? 지금 극소수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랠리를 완전 독식하고 있어서 일반 개미들이 개변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엔비디아 없는 사람은 소외감만 느끼잖아요.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2026년 3월 기준으로 12억 원을 돌파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그냥 월급만 모아서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아니게 되어버렸죠. 진짜 듣고 보니까 내 월급 통장이 얼음장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말이 뼛속까지 와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 지갑이 얇아지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 그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이미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는 게 이번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돈이 녹고 있다면 당연히 그 돈을 지킬 방주로 얼른 옮겨 파야겠죠. 여기서 우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블랙록.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6년 2월 기준으로요.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 IBT의 운용 자산이 무려 78조 원을 돌파했어요. 78조 원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더 놀라운 건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이 블랙록이라는 단일 기관이 21만 7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싹 쓸어 담았어요. 21만 개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독자분들 마음을 대변해서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 기관들이 싹쓸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1개 가격 보면 막 1억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차트 보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그쵸. 엄청 비싸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면 이거 꼭지에 물리는 거 아니야. 막 너무 비쌀 때 들어가는 호구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가격을 볼 게 아니라 비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중이요?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무슨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듯이
무조건 통째로 1개를 다 사야 한다고 무의식 중에 착각을 하세요. 아, 맞아요. 1억 원이 없으면 아예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 즉 0.0000001 BTC 단위인 사토시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할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는 거네요? 단돈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중을 실어서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무리해서 영끌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산 포트포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이쪽으로 옮겨두는 행위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걔네들은 절대 단순한 거품이나 투기장에 수십 조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쵸.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겠죠. 네, 그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가 무한정 떨어지는 종이 달러를 대체할 어떤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절대적 희소성이요?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총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완벽하게 고정돼 있잖아요. 어떤 정부나 권력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더 찍어내듯이 코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달러나 원화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기관의 ETF가 하루에 시장에서 흡수해가는 비트코인 양이 전 세계 채굴자들이 하루 종일 새로 캐내는 양의 무려 6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거대한 포지션을 꽉 잡은 거예요. 정부가 막 무한대로 찍어내는 종이돈의 위험을 피해서 딱 2,100만 개로 한정된 수학적 금고로 자산을 대피시키는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희소하고 왜 사야 하는지는 완벽하게 납득이 됐어요. 근데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대체 이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청취자분들도 좀 안심하고 시작을 하실 텐데요.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4년 사이클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 법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라는 건데요. 반감기요?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당장 삼성전자가 기자회견을 딱 열고 내일부터 우리 회사의 신규 주식 발행량을 영구적으로 절반으로 확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식시장 완전 난리 나죠. 회사가 돈을 똑같이 잘 버는데 시중에 나오는 주식 공급량이 절반으로 뚝 끊긴다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하지 않겠어요? 서로 사려고 줄을 서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 그게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약 10분마다 복잡한 수학 암호를 푼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신규 비트코인의 양이 정확히 4년마다 절반으로 강제 삭감되도록 초기 코드에 못이 박혀 있어요. 아, 코디로 아예 법처럼 정해져 있군요. 이것이 반감기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비트코인을 원하는 전 세계의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기관 진입으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장에 풀리는 신규 공급 물량은 4년마다 반토막이 나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무슨 단순한 뇌피셜이나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 과거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분석 자료를 보니까 역대 모든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4년 이상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꽉 쥐고 있었던 장기 투자자는 단 한 번도 최종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백발백중 승리했다는 거죠.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면 수학의 승인가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최소 한 번 이상의 반감기 충격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가격 상승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경고라면 무조건 4년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과거의 패턴을 무지성으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되는 게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도 100% 똑같이 오를 거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기관들이 엄청 샀다가 시장 안 좋으면 한꺼번에 매물 폭탄 던져서 개미들만 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시장에 아주 거대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이른바 플랜 B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플랜 B요? 새로운 변수라면 아까 말씀하신 ETF인가요? 맞습니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월스트리트에 수십조 원 단위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소수의 컴퓨터 기익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쵸. 월가의 거물들이 들어왔으니까요. 하루 채굴량이 450개 남짓인데 기관들이 매일 그 몇 배를 그냥 쓸어 담고 있죠.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 과거에 4년마다 정확히 반복되던 그 롤러코스터 사이클이 무력화되거나 변형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주체가 개인에서 월가로 바뀌었다는 뜻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이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는 슈퍼 사이클이에요. 슈퍼 사이클? 계속 오른다는 뜻인가요?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막 고점 찍고 70에서 80% 폭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이 훨씬 길고 강력하게 연장되는 거죠. 오, 그거는 좋은 시나리오네요. 그럼 반대는요? 둘째는 정반대로 사이클 소멸입니다. 덩치가 너무 커지고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자체가 무슨 삼성전자나 엔비디아처럼 무거워지고 안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예전처럼 단기간에 10배씩 막 폭등하는 마법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과거의 차트 패턴만 믿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가 된 겁니다. 와, 확실히 시장이 좀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변동성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힙니다. 어떤 벽이죠? 이렇게 시장 룰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처해요? 본업하기도 바쁜데 매일 경제 뉴스 챙겨보고 뭐 텔레그램 리딩방 같은 데 기웃거려야 하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뉴스와 타인의 감정이 휩쓸리는 순간 투자는 그냥 투기로 변해버립니다. 그쵸. 멘탈 다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뇌피셜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온체인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솔루션인 BAX 루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낱낱이 기록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 장부입니다. 누가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기관이 개인 지갑으로 옮겼는지, 거래소로 보냈는지,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순수한 팩트 덩어리거든요. 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가장 투명한 성적표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책에 보면 되게 여러 지표가 나오는데 솔직히 직장인들이 그거 다 볼 시간은 없잖아요. 딱 주말에 확인해야 할 핵심 온체인 지표 2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지수가 25 이하로 떨어지는 극단적 공포 구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25 이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아닌가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숫자가 25 미칠 때가 항상 인생을 바꿀 최고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에 그 유명한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시장이 붕괴했을 때 이 지수가 무려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 지수가 8이요. 그때 진짜 암호화폐 끝났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언론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대중들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믿고 그때 묵묵히 주워 담은 사람들은 완벽한 바닥을 잡은 겁니다. 와, 워런 버핏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탐욕을 부리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그냥 감이 아니라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지표는 뭔가요? 두 번째는 MBIB Z스코어라는 지표입니다. Z스코어? 용어가 영어 나와서 약간 거창해 보이는데요. 이름만 어렵지 아주 직관적인 내재가치 측정계입니다.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심하게 거품이 끼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싼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볼게요. 7 이상이면 고평가, 0 이하면 극단적 저평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주식으로 치면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주가를 보는 PER 같은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체온계처럼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돼서 펄펄 끓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차갑게 식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시장의 체온계예요. Z스코어가 7을 넘어간다는 건 시장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쓰러지기 직전의 거품 상태라는 뜻이고요. 네, 그럼 0 이하는요? 0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시장에 꽁꽁 얼어붙었다는 건데
비트코인 역사상 이 체온계가 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채용계 비유로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요, 대표님, 여기서 저를 포함한 많은 독자분들이 되게 큰 장벽을 하나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온체인 데이터 좋은 거 알고, Z스코어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인들이 그거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분석해요? 내가 막 엑셀 돌리고 파이썬 같은 코딩을 새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하, 단언하건대 코딩 지식은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초보자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지금 2026년 AI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읽어주고 요약해줄 강력한 무료 AI 삼총사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삼총사요? 바로 퍼플렉시티, 노트북 LM, 그리고 클로드입니다. 내가 직접 밤새서 데이터를 파헤칠 필요 없이 이 세 명의 AI 비서한테 그냥 일을 시키면 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업을 시키는 건가요? 네, 각각의 AI가 가진 특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퍼플렉시티는 최신 정보 검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얘한테 이번 주 비트코인 공포 탐욕 기수랑 주요 온체인 데이터 뉴스 찾아줘. 이렇게 지시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팩트를 싹 가져옵니다. 리서치 담당 비서인 셈이죠. 리서치 비서. 좋네요. 두 번째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건데 내가 업로드한 특정 문서 안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검증된 증권서 리포트나 온체인 분석 PDF를 딱 던져주고 이 안에서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위험 신호만 찾아내 이렇게 시키는 문서 분석 전담 비서죠. 가져온 데이터를 클로드한테 쫙 입력하고 자, 이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나 이번 주에 비중을 늘려야 해, 말아야 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묻는 의사결정 보조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일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내리면서 이 세 명한테 차례대로 일을 착착 시키고 나는 보고서만 싹 받아본다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짜릿한데요? 아주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심이죠? AI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 그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내 피 같은 월급이 걸린 투자인데 AI가 헛소리한 걸 믿고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실제로 금융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용 AI가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때 환각 발생률이 최대 41%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맹신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41%면 거의 반은 틀린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환각을 잡기 위한 10초 교차 검증 루틴과 2of 3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수치를 알려주면 그걸 무지성으로 믿지 말고 글래스노드나 크립토퀀트 같은 무료 원본 데이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 숫자가 맞는지 내 눈으로 딱 한 번만 확인하는 겁니다. 북마크 딱 해보면 정말 10초면 끝나요. 아, 원본 사이트에서 더블 체크를 해라. 그럼 2of 3 원칙은요? 앞서 말한 3명의 AI 비서 중에 적어도 2곳 이상이 동일한 방향성, 예를 들어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니 매수하라,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내고 동시에 10조 검증을 마친 원본 데이터의 방향도 일치할 때만 내 돈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수결에다가 팩트 체크까지 하는 거군요. 네, 특히 노트북 LM은 내가 준 문서 안에서만 답을 찾기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13%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교차로 팩트 체크를 거치면 오류 확률을 거의 1% 미만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와, 3명의 비서가 서로 크로스 체크하게 만들고 최종 승인은 내가 원본 보고 도장 찍는다. 이렇게 되면 진짜 감정이나 뇌피셜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겠네요.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지식도 쌓았고 데이터 분석하는 AI 비서진도 다 꾸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이 시스템을 돌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 실행 로드맵이 궁금해요. 이 모든 번거로운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DCA 시스템을 내 감정의 개입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돌리기 위함이죠. DCA 시스템이요? 네,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쉽게 말해 정액 분할 매수입니다. 인간은 행동 경제학적으로요, 파란불 켜지는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폭락할 때 손절해버리는 패닉셀을 합니다. 맞아요. 제 계좌도 파란불 뜨면 앱 켜기도 싫더라고요. 반대로 빨간불이 막 켜지고 남들이 다 돈 번다고 할 때는 내동매매로 꼭지에서 물리죠. DCA는 이 나약한 인간의 본능을 사슬로 묶어버리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무서워서 못 사고 흥분해서 사는 인간의 뇌를 시스템으로 덮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매달 월급날이나 매주 정해진 요일에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기본 DCA로 설정해서 자동 매수하게 둡니다. 시장이 폭등하던 반토막이 나던 이 기본 매수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일정 금액은 계속 산다. 근데 아까 공포 탐욕 지수 얘기하셨잖아요. 폭락장 오면 어떡해요? 바로 거기에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겁니다. 평소엔 기본 DCA가 착실히 돌아가다가 아까 말한 공포 탐욕 지수가 25 이하로 떨어지는 끔찍한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은 무서워서 막 던지고 도망가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주말에 AI 비서들에게 분석을 받고 이 극한의 공포가 매수 기회라는 걸 온체인 팩트로 확인을 했잖아요. 이때 평소보다 매수 금액을 2배, 3배 늘리는 강화 DCA를 수동으로 발동하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싼 값에 흡수해서 내 평균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버리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역발상 투자를 머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거네요. 대표님, 독자분들이 오늘 출퇴근길에 이 방송 딱 듣고 좋아, 시스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하셨다면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뭐부터 해야 하나요? 정말 바로 실행할 수 있나요? 아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Day 1, 즉 결심한 첫날 해야 할 일은 딱 30분이면 끝납니다. 오, 30분이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켜고 업비트 같은 거래소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K뱅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딱 연결합니다. 네, 연결하고요. 그런 다음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단돈 1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비트코인 매수 버튼을 직접 눌러서 첫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앱에 있는 코인 모으기 같은 정기 자동 매수 기능을 켜서 매주 1만 원씩 사도록 세팅만 해두세요. 끝입니다. 세상에 자산재 설계의 첫 단추를 꿰는데 정말 30분이면 충분하네요. 너무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세팅해두고 한 달, 그러니까 month 1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뇌에 근육 기억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일요일 15분 동안 지표 2개 눈으로 확인하고 AI 비서들에게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번 주에 기본 매수만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하는 루틴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이죠. 딱 15분 투자해서 내 감정을 통제하고 블랙록이 지배하는 이 살벌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니.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저도 바로 세팅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느덧 대화가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대표님 책에 보면 BAX 투자 원칙 10개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원칙만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제 1계명을 꼽겠습니다. 기본 DCA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아,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스위치를 끄는 순간 여러분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고 다시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만이 이 변동성 시장에서 최종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멘탈 관리가 결국 시스템이군요. 그리고 짧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시스템을 통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커졌다면 거래소에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전체 물량의 60% 이상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하드웨어 월렛, 즉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직접 보관하셔야 진짜 내 돈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DCA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내 금고에 직접 보관하라.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투자 철학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이 완벽한 자산 재설계 실행 가이드는요, 현재 크몽에서 바로 구매하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이 아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스탠다드 패키지가 단돈 1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AI 프롬프트와 모든 실전 워크시트가 꽉꽉 채워진 프리미엄 패키지도 2만 5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사 마시는 커피 2-3잔 값이면 인플레이션의 공포로부터 내 소중한 월급을 영구적으로 방어할 이 완벽한 시스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막 녹아나르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오디오 오버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73%를 장기 보유자들이 꽉 쥐고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로 나오는 그 아주 적은 양의 채굴 물량마저도 지금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만약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시장에 정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씨가 완벽하게 마르게 된다면 그때 아무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기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재설계를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조기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